우리가 방금 P이면 Q이다를 다루는 내용에서 이제 참인경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어만 더 배우는 거고 뭐 추가적인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P이면 Q이다 꼴로 이제 다시 왔는데 마침 그게 참이래. 참.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삼지창을 그려서 P이면 Q이다가 P가 Q에 포함돼요. 부분집합이에요.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짝대기 두 개를 그어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입니다. 이제 옆에다가 참 계속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짝짝이 두 개짜리 화살표로 이 의미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잘 봐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P 집합을 Q 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P 안에 있는 어떤 원소 X를 찍었어요. 얘는 P 안에 들어있는 아무거나 찍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죠. 그렇죠? 진리집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X라는 원소, P 안에 있는 아무 원소나 딱 찍었다면 이거는 이미 Q에도 들어있는 녀석이죠. 왜?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X는 P를 참으로 만드는 녀석이기도 했지만 X는 Q를, 즉 요거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이기도 해요. 어때요? P가 Q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으니까 P 안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만 탁 찍으니까 자동으로 Q도 참이 되는 상황이 돼. 괜찮니?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P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미 Q를 참이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 뭔가 제약이 필요 없이 내가 P 안에 있는 원소를 선택만 하면 그것은 Q를 만족해버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에다가 P는 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출발점에 있는 P를 얘기를 하면 돼요. P는 Q이기 위한 이거는 이제 포함하고 있는 진리집합 Q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족하기에 충분해라고 해석하면 돼요. 따라서 다시 적어드릴게요. P이기만 하면 P를 만족하면이에요. Q를 만족하기에 충분해. 난 다른 조건, 다른 제약이 필요 없어. 충분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P이면 Q다가 참이 될 때. 그럼 출발 부분을 주어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죠? 이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이다는 화살표 두 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P가 R에 포함되니까 P 안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찍으면 이거는 이미 R을 참이 되게 하고 있어. 다른 제약 조건이 필요 없어. R을 참이 되게 하기에는 P만으로도 충분해. 입니다.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출발 부분과 도착 부분을 주어를 좀 바꿔볼래요. 아까는 출발 부분을 P로 두고 주어를 P로 뒀는데 도착 부분에 있는 Q를 주어에 한번 둬보자입니다. 그럼 아래쪽처럼 주어를 Q로 뒀어요. 그러면 Q는 P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Q는 P를 만족하기 위해서야. 이게 무슨 뜻이냐? Q, 오른쪽에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아가 볼게요. Q라는 녀석은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를 고를 거야. 마침 P와 겹치는 이러한 Y를 고르면 얘는 Q 안에 있으면서, 즉 Q를 만족하면서 P도 만족하는 원소이긴 해요. 맞죠? 얘는 크게 문제 없어.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문제죠. Q에만 있고 P에만 없는 녀석을 내가 Q 안에서 선택해봤다고 해볼게. 그러면 Z라는 원소는 Q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야? Q를 참으로 만들고 있지만 조건 P는 참이 될 수 없다야. Z라는 원소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원소들은 배제를 해야 Q가 P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 말고 나는 이쪽 안쪽에 있는 원소들로 골라줘야 P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어떠한 제약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Q가 P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이 필요해. 이거 다 쓸게요. 어떠한 제약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주어에 Q가 오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를 만족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꾸 밀어 넣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계속 주면서 제약을 주면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연습 싸움 한 번 더 해볼게요. P, Q 이렇게 있다. 이게 만약에 참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우리는 화살표 2개짜리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P는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P가 Q가 되기 위해서, Q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조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라주면 그대로 Q를 만족했어요. 그래서 충분하다, 충분 조건. 이건 집에서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바꿔서 화살표를 받는 입장을, 여기서는 Q죠. 화살표를 받는 녀석을 먼저 쓸게요. 그럼 Q는 P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P이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계속 제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필요해, 제약이 필요해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화살표를 주는 입장인지 화살표를 받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P가 화살표를 주고 Q가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이제 최종 꼴이 되겠습니다. 이고요. P면 Q이다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게 쌍방향이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다시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또한 Q도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즉 P에서 출발해서 이거도 참이 되고 거꾸로 가는 거도 참이 돼. 그럼 쌍방향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표현을 양쪽 방향의 얘처럼 양쪽 방향의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요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우리는 충분 조건 먼저 배우고 필요 조건 배웠는데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속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 방향이 다 참인 경우. 자, 그러면 얘도 진리집합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 방향이 참이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여기는 써놓으세요. 진리집합이 이렇게 부분집합 성립하겠죠. 삼지창 그리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Q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보세요. PQ가 서로 포함관계야. 그럼 결론이 뭐였죠? 아이고. 이럴 때의 결론은 P집합과 Q집합이 동일하다야. 아, 그러니까 P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Q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온전히 똑같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제 봅시다.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P이면 Q이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인데 먼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지를 볼게요. 의미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인데 x의 2면 제곱하면 4 맞잖아.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진리집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P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x에 2가 들어가야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Q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x에 마이너스 2 또는 2가 들어가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리집합을 표현해보면 P 집합의 원소가 Q에 다 들어있으니까 P가 Q의 부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삼지창 그려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까지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쌤은 앞으로 좀 약식으로 참이다를 바로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이거 맞다라고 여기다 X 치면 틀렸다라고 이거는 선생님만 표현이니까 나중에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럼 반대로 Q이면 P이다. 이게 참인지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니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이 아니야. 따라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참이 아니야는 Q죠. Q이면 P이다가 참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도출해보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만약에 P로 뒀어요. 그럼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또 다른 제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거꾸로 Q는 화살표를 받는 녀석이에요. Q는 P이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거꾸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뭔가가 제약이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그죠? 참이 됐을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뭐 거짓이라서 더 읽을 필요가 없겠어요. 또 다른 예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P 조건이 X는 2래요. 그럼 진리 집합을 구해보면 원소가 2가 들어갔을 때 참이죠. Q 집합도 3X가 6이 되는 참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은 2네요. 보니까 어때? 정확히 P와 Q가 똑같죠. 그래서 진리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포함 관계로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서 Q도 P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건으로 따져보면 삼지창 그리기를 통해서 요렇게가 전부 참이래. 따라서 조건 P가 Q 참 되고 조건 Q가 P가 된다 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으로 다 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P와 Q가 쌍방으로 참이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해석하는 거 다시 나왔죠. 그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시 다시 한번 볼게요. P 조건이 절대값 X가 2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아래쪽 거 그냥 이용할게요.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는 5보다 작다. 이거는 Q 집합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의 진리 집합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래프로 잘 그려놨으니까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5보다 작다니까 이만큼이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포함 관계가 P가 온전히 Q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 관계입니다. 그죠? 맞니? 거꾸로는 돼요. Q가 P의 부분 집합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만 해석하면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지창 그리고 조건 표시하고 이게 참일 때 삼지창 그릴 수 있었으니까 화살표 2개 그려서 참이다를 표현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해석을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어요. 화살표를 주냐 받느냐 이거를 잘 해석하시면 되겠다. 넘어가 보죠. 이러한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 셋 다 해볼게요.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인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임 영재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참이 될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하냐면 P가 Q이다가 참인지 이게 참인지 Q가 P이다가 참인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둘 다 참이면 더 좋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써볼게.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 맞나요? 그러면 P 조건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Q 조건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알맹이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에서 x는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x 더하기 x는 0을 만족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0이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전제 조건이 0 이상이었는데
x가 0 나왔으니까 맞네요. 요거 가져다 쓸 수 있어.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x는 0이다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좌변도 0이거든. 그래서 0은 0. 성립하네요. 그래서 모든 x가 가능해. 모든 실수 x가 해가 되는 건데 아까 제약 조건이 이거였어요. x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녀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q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x가 0 또는 x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이야기가 x가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0과 같거나 0보다 작다.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것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P 조건은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Q 진리집합은 0 이하니까 0을 채워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Q 집합입니다. 포함 관계가 어떤가요? P는 0이 없지만 Q는 0이 있죠. 그러니까 Q가 더 큰 집합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입니다. 그럼 반대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Q가 더 큰 집합이니까. 따라서 문제로 되돌아와서 P이면 Q이다는 맞아. 그런데 반대로는 안 돼. 누구 때문에? X는 0일 때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P는 Q이기 위한 오른쪽 방향만 맞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P는 Q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냐? 오른쪽 방향만 맞으니까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볼게요. 지금 XY가 문제 끝에 보면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P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을 만족하는 xy 값들이래요. 그런데 실수 제곱해서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P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같은 얘기로 이거는 이거랑 같은 얘기가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의미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이 얘기야. Q 조건 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0이더래. 근데 얘도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맞죠? 절대값이면 우리가 음수는 다 양수로 바꿀 거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그러면 둘이 더해서 0이더래.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양수값이 나오면 더해서 0이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얘랑 같은 얘기가 x가 0이면서 y도 0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럼 해석이 정확하게 Q의 조건 해석과 P 조건 해석과 Q 조건 해석이 완전히 똑같죠. X도 0이어야 하고 Y도 0이어야 한다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의미로 파악을 해볼게요. P 조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Q 볼게요.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제 참 확인해 봅시다. 참인지. P이면 Q이다 방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방향.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를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니? 안 되죠. 왜? 나머지 변이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은 안 돼. 근데 반대로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되니? 부를 수 있니? 이미 정삼각형은 변이 3개나 같단 말이야. 그러면 2개 같은 거는 1도 아니죠. 이거는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현해보면 P와 Q가 있을 때 화살표 방향이 참인 부분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게 참입니다. 맞죠? 그래. 맞춰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좀 헷갈리면 화살표 방향 때문에 헷갈리면 제대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적어놓고 해석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출발하는 Q가 먼저 오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P를 먼저 얘기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물어봤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를 했어요. 다음 필수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연습 문제인가? 그렇고. 숙제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필수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포함 관계까지 해석을 거꾸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그럼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야겠군. 그 다음에 Q는요, 절대값 X가 A 이하인데 A는 맨 끝에 보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어떻게 기호로 표현해야 되냐면 P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충분 조건이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우리는 삼지창을 그려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 결론은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E,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A, 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 다다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 표현으로 부분집합이야. 그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되겠죠. 수직선 그리겠습니다. 뿅.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게 진리집합 P.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하니까 이거를 감싸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바깥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요게 Q. 이렇게 돼야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부등식 해석했던 거 여기다가도 한번 좀 주의해서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왼쪽 경계인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 마찬가지로 오른쪽 경계인 O랑 A랑 비교했을 때 A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 건 확실해. 자, 이제 확인할 거는 같아져도 되는지입니다. 같아져도 되는지라는 의미는 경계에서 값이 같아진다 하더라도 포함 관계가 유지되니 이걸 확인하는 거야.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니 보자고요.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P에도 마이너스 2가 들어있고 Q에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상황이야. 왜? 둘 다 점을 칠해놨으니까. 이때 주의할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바깥쪽이 빵꾸 나 있고 안쪽이 색깔이 칠해져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둘 다 칠해져 있으니까 포항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성립하면 되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가 2 이상이야. 두 번째 A가 5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2 이상이면서 5 이상이어야 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결론 A가 5 이상이어야 되죠. 두 번째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면 이것이 x제곱 더하기 3a 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다.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징글징글하죠.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이것이 첫 번째 거를 P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Q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거를 먼저 해석해야겠죠. 시작이 P인데 결론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을 얘기하려면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다시 여기서 연습을 잠깐 할게요. 요거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화살표를 받는 애가 먼저 오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즉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조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0이 아니다로 뭔가 해석하기가 힘들게끔 해놨어. 맞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부정을 해서 아까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는 0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오는 건 우리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제대로 적어놓고 봅시다. 어디다 걸었나? 왼쪽, 오른쪽 밑에다가 적을게요. 지금 다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Q를 먼저 쓰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주어진 조건들이 0이 아니다로 되어 있으니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참이니까 이것의 대우명제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하면 되니까 not P, not Q 이것 또한 참이구나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t P를 먼저 가져올게요. P는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not P는 x 더하기 3이 0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면 Q가 0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7이 그것을 부정이었으니까 0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참에 있는 내용 요 녀석이 x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니까 뒤의 결론을 참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3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어야 참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의 해다를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빼기 9a 더하기 27이 0을 만족해야 해. 9로 나누면 1 빼기 a 더하기 3은 0을 만족해야 해. 따라서 a는 4를 만족해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있는 연습이 되어야 이런 이제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복습하세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 다음에 3단 논법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건 쌤이랑 다시 한번 할게요. 연습 문제를 여기까지 주면 좀 부담이 있죠? 네, 좋아요. 78페이지까지